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짧지만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캐나다 방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찰스 국왕이 캐나다를 가는데 일정이 고작 이틀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받은 CBC 뉴스 기사를 보면 이 방문의 중요성, 특히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문, 찰스 국왕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캐나다 군주제 역사, 그리고 현재 북미 상황, 이걸 다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기사도로 보면 이 짧은 방문 뒤에 숨겨진 여러 의미, 또 잠재적인 파장, 이런 걸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그 복잡한 맥락을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찰스 국왕이 5월 26일, 27일 이틀간 가는데 즉위하고 나서는 처음 캐나다를 방문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그거죠. 의회 개회식에서 옥좌 연설. 아, 네. Speech from the throne. 이게 정부가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미 왕세자 시절까지 합치면 19번이나 캐나다를 갔었다고 하는데 국왕으로서 그리고 이런 연설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라는 점. 이게 좀 흥미롭네요.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 역사 전체를 봐도요. 군주가 직접 오타와에서 이 옥좌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어머니인 엘리자벳 2세 여왕이 1957년하고 1977년에 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국왕, 그러니까 킹이 직접 연설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이었으니까. 그렇죠. 조지 6세 같은 경우는 1939년에 방문했을 때 법안 제가만 했지 연설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무게감이 완전 다른 거죠. 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 방문을 두고 모든 것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약간 비장한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특히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갖고 하는 상황이랑 맞물리니까 더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방문의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에요. 새로 총리가 된 마크 카니, 이 사람이 선거 이기고 딱 나흘 만에 이 방문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 타이밍이 정말. 네. 전문가들은 이 방문이 캐나다의 어떤 주권, 그리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헌정 질서가 있다. 이걸 특히 미국을 향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독립성, 이걸 보여주려는 좀 계산된 정치적인 행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워싱턴 포함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상징적인 행보가 진짜 의도대로 잘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국왕에 읽게 될 그 연설 내용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국왕이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 정부가 작성할 그 연설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지, 예를 들어 위협이라던가 도전적인 시기 같은 단어를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왕실 역사가 저스틴 보브크라는 사람도 말했지만 이게 성공하면 캐나다를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서 왕실이랑 정부 모두 엄청 신중할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찰스 국왕 개인에게도 이번 방문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왕세자 시절부터 캐나다 원주민과의 화해 문제나 또 환경 이슈 이런 데 계속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암 진단 때문에 한번 연기됐던 방문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개인적인 의미도 분명히 깊을 겁니다. 이전 방문은 어디까지나 왕세자로서 간 거지만 이제는 캐나다의 국왕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게 주목되는 거죠. 국왕의 오랜 관심사들이 이번 방문의 어떤 분위기나 초점에 좀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원주민 문제 관련해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연설 외의 발언들도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죠. 옥자 연설 말고 다른 공개 발언들도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가질 겁니다. 최근에 캐나다 총독이나 서스케차원주 부총독 만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이틀짜리 짧은 방문인데
이게 단순한 의례를 훨씬 넘어서네요. 네.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문제, 또 미국과의 그 미묘한 관계 설정,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군주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까지 던지는 복합적인 이벤트 같아요. 맞습니다. 캐나다에게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방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좀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이런 군주의 상징적인 방문이 과연 실제 외교 관계나 또 국민들의 자긍심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한 번쯤 다다치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